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사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막에서는 마법에 의해 아주 뒤죽박죽으로 엉킨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퍽의 실수로 허미아와 라이센더,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는 서로를 오해하고 그들의 감정마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한편 티타니아와 보텀의 기이한 만남은 마법의 한 부분을 드러냈고 숲속의 세계는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베론은 모든 마법을 풀고 숲의 평화는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고 사랑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여름밤의 꿈 사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4막 1장 숲속 요정여왕 티타니아와 당나귀 머리를 한 보텀 그리고 요정들이 등장한다. 오베론은 뒤에서 몰래 지켜본다. 티타니아 보텀에게 자, 이 꽃밭에 앉아 계세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뺨을 어루만지며 그대의 윤기나는 머리에 장미를 꽂아주고 그대의 크고 아름다운 귀에 입을 맞추겠어요, 내 사랑. 보텀 콩꽃은 어디 있지? 콩꽃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 좀 긁어주시오. 거미줄 선생은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거미줄 선생, 무기를 들고 저기 엉겅퀴에 앉아있는 엉덩이 붉은 호박벌을 한 마리 잡아서 꿀주머니도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작전 중에 너무 초조해 마시고 꿀주머니가 터지지 않도록 부디 조심해서 다뤄주시오. 그대가 꿀주머니를 덮어 쓰는 것은 싫으니까. 그런데 겨자씨 선생은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겨자씨 선생, 손 좀 이리 주시오. 공손히 인사하는 건 됐고요. 그냥 손이나 좀 내주시오.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 콩꽃 기사를 도와 머리 좀 긁어주시오. 요즘 내 머리에 털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으니 이발이라도 좀 해야겠소. 나는 너무 예민한 당나귀라 털이 조금만 간질거리기만 해도 못 참겠단 말이오. 티타니아 내 사랑, 음악을 연주해 드릴까요? 내 귀는 음악에 꽤나 밝지요. 튕기는 소리나 타는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드시고 싶은 음식은 없어요? 여물 한 통하고 잘 말린 귀리. 그거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초 한 더미가 정말 먹고 싶군. 좋은 건초, 달달한 건초는 정말 어디 비교할 데가 없죠. 용감한 요정을 시켜 다람쥐 곡간을 뒤져서 새 견과를 가져다 줄게요. 견과보단 말린 완두콩 한 줌, 아니면 2줌 정도가 더 좋겠소. 부탁인데 요정들더러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좀 해주시오. 졸음이 달려와서 말이지. 자, 제품에 안겨 주무세요. 요정들아, 모두들 물러가 있거라.
요정들 퇴장한다. 덩굴 식물이 풀꽃을 감싸듯 암덩굴이 느릅나무 껍질 손가락을 감싸듯 그렇게 나는 그대를 감쌀 거예요. 아,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대에게 얼마나 빠져 있는지. 보텀과 티타니아 잠이 든다. 퍽 등장한다. 오베론 앞으로 나서며 왔느냐 퍽? 이 달콤한 광경이 보이느냐? 이젠 좀 측은해지는군. 좀 전에도 숲 뒤편에서 저 꼴사나운 멍청이에게 줄 사랑의 징표를 찾고 있길래 한마디 했다가 다투기만 했지. 이놈의 털 대가리에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왕관을 씌우고 있었거든. 그 꽃봉오리에 맺히던 이슬, 진주처럼 둥글고 빛나던 그것이 이제는 자신들의 치욕을 슬퍼하는 듯 눈물처럼 아름다운 작은 꽃망울 속에 서려 있었지. 내가 그녀를 놀리고 조롱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나보고 참으라고 하더군. 그때 나는 그녀에게 그 바꿔치기한 아이를 요구하자 바로 그 아이를 내게 넘겨주고 자신의 요정을 시켜 그 아이를 요정나라에 있는 내 은신처로 데려다 주었지. 이제 내가 그 아이를 가졌으니 그녀의 눈에 들이운 이 끔찍한 착각을 지워줘야겠다. 그리고 착한 퍽, 이 아테네 시골뜨기의 머리에 씌워진 개상한 머리가죽도 좀 벗겨주거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깨어나면 다 같이 아테네로 돌아가서 오늘 밤의 이 모든 일들을 단지 몹시 괴로운 악몽증으로만 기억하게 되겠지. 아, 그보다 먼저 요정여왕의 마법을 풀어줘야겠군. 티타니아의 눈에 꽃즙을 바른다. 예전처럼 보게 되기를. 디아나의 꽃은 큐피드의 꽃보다 더 강력하고 신성한 힘을 가졌지. 자, 내 사랑 티타니아, 일어나시오. 나의 달콤한 여왕이여. 티타니아 깨어나며 오베론, 얼마나 회개한 환상을 보았는지 몰라요. 글쎄, 당나귀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바로 저기에 당신 애인이 누워있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제 보니 저 얼굴 정말 끔찍하네요. 쉿, 조용히 하시오. 퍽, 저 머리를 벗겨주거라. 티타니아, 음악을 울려서 이들 5명의 인간을 더욱 깊은 잠으로 이끌어 주시오. 자, 음악을 울려라. 깊은 잠을 부르는 그런 음악 말이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퍽, 보텀의 당나귀 머리를 벗기며 이제 깨어나면 그 얼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리라. 오베론, 자, 음악을 울려라. 음악이 연주된다. 자, 나의 여왕이여, 나와 손을 잡고 이자들이 잠들어 있는 땅을 함께 흔듭시다. 오베론과 티타니아 춤춘다.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화해했으니 내일 밤 공작 테세우스의 궁에서 흥겨운 춤과 함께 그 집안의 번영과 행운을 위해 축복을 내립시다. 그곳에서 이 2쌍의 연인들도 테세우스와 함께 기쁘게 결혼할 것이오. 퍽, 요정들의 왕이시여, 아침 종달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여왕이여, 조용히 밤의 그림자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떠도는 달보다도 빠르게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지. 자, 나의 님. 날아가면서 어쩌다 내가 이 밤에 이 인간들과 함께 땅 위에서 잠들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오베론과 티타니아 퍽 퇴장한다. 무대 안쪽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린다. 테세우스가 이지어스, 히폴리타와 함께 시종들을 거느리고 등장한다. 테세우스. 누가 가서 산지기를 찾아오너라. 이제 5월째도 끝났고 날이 밝았으니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사냥개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서쪽 계곡마다 사냥개들을 풀어놓아라. 빨리 가서 산지기를 찾아라. 수행원 퇴장한다. 아름다운 부인, 우리는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그 메아리가 뒤섞이는 그 아름다운 혼돈을 들어봅시다. 히폴리타. 저도 예전에 헤라클레스와 카드모스와 함께 크레타 섬의 숲에서 사냥을 했는데 그들이 스파르타 사냥개로 곰을 몰았지요. 나는 그처럼 멋지게 짖어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숲과 하늘, 샘물, 주변의 모든 지역이 마치 하나의 울음소리처럼 어우러졌죠. 그처럼 조화롭고 달콤한 천둥 같은 불협화음은 정말 처음 들어보았어요. 내 사냥개들도 스파르타 품종이요. 달리기가 빠르고 황갈색 털을 가졌으며 머리는 낮고 귀는 아침 이슬을 쓸어갈 만큼 길지요. 굽은 다리에 목 가죽은 늘어진 테살리아의 황소 같고 쫓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짖는 소리는 종처럼 조화를 이룬다오. 이보다 조화로운 울음소리는 크레타에서도 스파르타에서도 테살리아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소. 직접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런데 잠깐. 저 요정처럼 보이는 이들은 누구지? 이지어스. 아니, 공장님. 여기 누워있는 건 제 딸입니다. 이쪽은 라이센더, 이쪽은 드미트리우스이며 그리고 저쪽은 네다의 딸 헬레나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함께 있는지 정말 이상하군요. 5월째 의식을 치르러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가 우리의 계획을 듣고 인사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을 것이오. 그런데 이지어스, 바로 오늘이 허미아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바로 그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공장님. 가서 사냥꾼들에게 뿔나팔을 불어 저들을 깨우게 하시오. 시종 한 사람이 퇴장한다. 무대 안쪽에서 나팔을 불어라 하고 외치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드미트리우스, 라이센더, 허미아, 헬레나가 화들짝 일어난다. 잘들 잤나? 성 발렌타인 축일도 지났는데 이 숲의 새들은 이제 막 짝짓기를 시작한 건가? 라이센더. 용서하십시오, 공장님. 그와 나머지 인물들이 테세우스 앞에 무릎을 꿇는다. 테세우스. 이러들 나게. 다들 일어선다. 드미트리우스, 라이센더, 자네 둘은 연적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리 증오하는 자들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원수 곁에 자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이센더. 공장님,
저도 당황스러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쯤은 잠들고 반쯤은 깨어있는 상태라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생각났습니다. 전 허미아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의 법망을 벗어난 곳으로 도망갈 생각이었는데 공장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의 심판을 저자에게 내려주십시오. 드미트리우스, 저들은 도망을 치려 했어. 너에게서는 아내를, 나에게서는 딸이 너의 아내가 되어도 좋다는 나의 승낙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드미트리우스. 공장님, 아름다운 헬레나가 이들이 몰래 이 숲으로 도망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분노에 차 이들을 뒤쫓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헬레나 역시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공장님, 어떤 힘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힘이든 허미아를 향한 제 사랑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어릴 적 잠깐 푹 빠졌던 장난감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믿음과 제 마음의 진실함, 제 눈길이 닿고 기쁨을 느끼는 대상은 헬레나뿐입니다. 공장님, 허미아를 만나기 전에 저는 헬레나와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든 사람처럼 헬레나를 싫어하게 되었었고 이제는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자연스레 본래의 감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녀를 원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영원히 헬레나에게 충실하고자 합니다. 테세우스. 연인들이여. 정말 행운아들이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듣기로 하지. 이지어스 공, 나는 그대의 뜻을 거슬러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 이들 두 쌍을 영원히 맺어주려 하네. 이제 아침 시간도 꽤 지났으니 오늘 예정했던 사냥은 접도록 하지. 우리 모두 아테네로 돌아가세. 셋씩 짝지어 성대한 잔치를 열어 이날을 기념하세. 히폴리타, 갑시다.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이지어스, 시종들과 더불어 퇴장한다. 드미트리우스. 마치 저 먼 산이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조그맣고 흐릿하게만 느껴져요. 허미야.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두 눈이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헬레나. 나도 그래. 우연히 발견한 보석처럼 드미트리우스가 내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드미트리우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아직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아요. 정말로 공장님이 여기 계셨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셨던 게 맞나요? 허미야. 네, 그리고 제 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헬레나. 그리고 히폴리타 여왕님도요. 라이센더. 공장님께서 우리더러 신전으로 따라오라 하셨어. 드미트리우스. 그렇다면 우린 깨어있는 거네. 어서 따라가자. 가면서 우리 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모두 퇴장한다. 그들이 나가자 보텀이 깨어난다. 보텀.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불러줘. 그러면 대답할 테니.
내 다음 등장 큐는 사랑하는 피라모스 다음이야. 이힝. 피터 퀸스. 풀무수성공 플루트. 땜장이 스나우트. 스타블링. 아, 맙소사. 내가 잠든 사이에 다 가버렸나? 거참 희한한 꿈이야. 인간의 지식으로는 무슨 꿈인지 설명할 수 없는 꿈이었어. 이 꿈을 설명하려는 인간은 당나귀 같은 얼간이 뿐이야. 내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이란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려 드는 순간 그저 바보일 뿐이야.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혀로도 느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지. 아, 피터 킨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발라드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이야기니 제목은 보텀의 꿈으로 해야겠어. 그리고 연극이 끝날 무렵에 공장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지. 더 감동적이려면 티스비가 죽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좋겠어. 보텀 퇴장한다. 2장 아테네. 퀸스와 플루트, 스나우트, 스타블링이 들어온다. 퀸스. 보텀네 집엔 사람을 보냈나? 아직 집에 안 돌아왔어? 스타블링.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요정한테 잡혀간 게 틀림없어요. 플루트. 그럼 연극은 망했네요.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퀸스. 그러게 말이야. 아테네 전체를 통틀어 피라무스 역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보텀밖에 없어. 플루트. 맞아요. 아테네의 장인들 중에서 가장 재치 있는 사람이죠. 퀸스. 미남에다가 그윽한 목소리하며 정말 정부답지. 플루트. 정부가 아니라 장부죠. 정부는 부도덕하잖아요. 가구장이 스너그 등장한다. 스너그. 여러분, 공자께서 신전에서 돌아오는 중이라네요. 그리고 다른 귀족 몇 커플도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아, 우리 공연이 예정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우린 한몫 잡았을 텐데. 플루트. 우리 보텀. 이렇게 하루에 6펜스를 벌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다니. 만약 공장님이 피라모스 역을 한 대가로 6펜스를 주지 않는다면 내 목을 내놓을게요. 그 정도의 연기였어요.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지. 보텀 등장한다. 보텀. 다들 어디 있었소? 퀸스. 보텀. 정말 다행이야. 아,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보텀. 여보게들,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네. 그러나 무엇이냐고는 묻지 마. 만약 내가 지금 말하면 진짜 아테네 사람이라 할 수 없지. 내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겠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퀸스. 뭔데 그래? 보텀. 묻지 말라니까.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 공장님이 식사를 끝냈다는 것이요.
다들 의상을 갖추고 턱수염도 단단히 붙이고 신발끈도 새 리본으로 바꾸고 바로 궁전으로 가자고. 각자 대사 다시 점검하고 중요한 건 말이요. 우리 연극이 뽑혔다는 것이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티스비 역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손톱을 깎지 마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 여러분, 양파나 마늘은 절대 먹지 마시오. 입냄새가 향긋해야 하니까. 틀림없이 다들 우리 연극을 보고 참으로 향긋한 희극이었다고 말할 거요. 이제 말은 그만하고 가십시다. 자, 어서. 모두 퇴장한다. 지금까지 한여름밤의 꿈 사막을 들어보셨습니다. 사막에서는 모든 마법과 혼란이 끝나고 사랑의 속박이 풀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들의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마침내 평화로운 결말로 이어지고 사랑과 용서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다음 5막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